정기 재무제표 확인 볼게요. 원래 그 정기분 재무제표는 전년도에 2월 돼서 오는 거지만 정기 재무제표를 보고 단기 재무제표 있죠. 우리 이제 2019년이 이제 하반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미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때 어쨌든 단기 재무제표의 정기 금액을 형성하는 게 정기 재무제표예요. 우리가 비교식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정기 지금 2019년 보면 단기라고 써 있을 거고 정기 2018년도는 정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정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인 거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제표는 마감 후 이월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칸들이 다 채워지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칸들을 채워야 되는 거죠.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맨 처음 했던 게 정기분 재무제표에 숫자들 입력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저는 13년 전에 그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했구나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이 부분이 아예 몰랐던가 아니면 이게 어려웠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다양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회사에 세무대리인이 바뀌었는데 프로그램이 다르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안 주는 세무대리인들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세무대리인에서 이쪽 세무대리인 옮기는데 데이터를 주면은 서로 좋잖아요. 근데 안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강요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데이터 안 주면 못하냐? 할 수 있죠. 근데 데이터를 받아놓는 게 좋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전표를 다 출력해서 연도가 끝나면 전표를 다 출력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뭐 분계장, 뭐 매입 매출장,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을 다 출력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다 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라도 주면 데이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또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써봤잖아요. 버전 네오플러스 1부터 2, i 플러스 막 이렇게 스마트 A로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예전 버전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도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예전부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었으면 볼 수라도 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없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분기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을 때 받아놨으면 나중에라도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주면 데이터가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사들이 10기 이상, 뭐 15기 이상인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예전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요 세무대리인이 기장하는 회사의 데이터가 컴퓨터 오류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날아갔을 때는 뭐 예전 데이터는 법인세 신고가 완료됐으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기 입력으로 정기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 정기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재무 상태표 때문에 그래요. 손익계산서하고 뭐 원가명세서는 단기분으로 끝나요. 단기 뭐 매출이 있고 단기 순이익으로 끝나는데 재무상태표는 그 계정 과목들이 0이 될 때까지 2월이 돼요. 2월이 돼요. 그래서 거래처별 나중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나오는데 그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재무상태표의 잔액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 2월의 계정 과목들은
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기분 재무제표는 회사마다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만 있죠. 개인은 없어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면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인 경우에 제조원가 명세서, 그다음에 건설업 경우에 공사원가 명세서, 뭐 또 다른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했다 하면 그 원가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거는 어떤 법인이든 다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 중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원가 명세서는 전기에 마감된 금액을 표시할 뿐이지 이게 단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전기의 잔액이 단기의 기초금액을 구성을 합니다. 2월이 되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전기 재무상태표의 잔액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그램에 이 메뉴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정보 관리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순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순서대로 전기분 재무제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요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되는 서식이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안 봐요. 그래서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볼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법인 그 결산 마감을 할 때 표준 재무제표를 생성을 할 때 순서가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음에 재무상태표인데 요 기초를 구성을 할 때는 기초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약간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 금액이 있으니까 연결이 될 거고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연결이 된 건데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해당 계정 과목이 없으면 얘네들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재무상태표부터 숫자나 뭐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